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백색클럽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어제 제가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손주 학교 가는데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나. 그리고 딸아, 너도 일터에서 조심해야 해. 이 더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아,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졌어요.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폭염 건강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폭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폭염이라고 해요. 하지만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어요. 폭염 경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1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40% 증가했답니다. 그럼 폭염이 왜 위험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가 연평균 1,574명이었어요.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0%를 차지했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망자의 60%가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에어컨 사용을 아끼시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가족 세대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가장 위험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핵심 관리법.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세요. 전기요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이 우선이에요.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세요. 목이 안 말라도 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오전 10시- 오후 5시는 외출 금지. 꼭 나가셔야 하면 그늘로만 다니세요. 혈압약, 당뇨약 복용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폭염 중에는 더욱 중요해요. 위험신호.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이 생기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피하세요. 2. 40-76세 중년층. 이 세대는 직장생활로 인해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룹이에요. 직장에서의 관리법. 점심시간에는 꼭 실내에서 휴식하세요. 밖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위험해요. 냉방이 안 되는 작업장에서는 30분마다 5분씩 휴식하세요. 물을 하루 2.5리터 이상 마시세요. 커피나 술은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을 이용하세요. 야외 작업자 특별 주의사항. 15분 작업, 15분 휴식의 원칙을 지키세요.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준비해서 마시세요. 3. 13-19세 청소년. 활동량이 많고 체온 조절이 미숙한 시기예요. 학교생활 관리법. 체육시간이나 야외 활동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하세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게 하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해요. 모자와 선크림은 필수예요.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으로 준비하세요.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면 더위를 잘 못 느껴요. 30분마다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4. 0-12세 영유아.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그룹이에요. 관리 포인트. 절대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5분만 있어도 위험해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세요. 습기가 체온을 더 올려요.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자주 시켜주세요. 실내 온도는 24-26도로 얼음보다 조금 낮게 유지하세요. 폭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5회 1 선풍기만 켜도 충분하다. 진실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선풍기는 오히려 위험해요. 뜨거운 바람을 계속 쐬면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5회 2 찬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진실 너무 찬물은 위장장애를 일으켜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5회 3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하다. 진실 과도한 발화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요. 적당한 땀이 좋은 거예요. 5회 4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틀면 감기 걸린다. 진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이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5회 5 나이가 들면 더위를 덜 탄다. 진실 완전히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진실 1 폭염은 밤에도 위험하다.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도 위험해요.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진실 2 실내에서도 열사병이 생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의 60%가 실내에서 발생해요. 에어컨 사용을 아끼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수박, 수분 함량 92%. 천연 이온 음료예요. 2. 오이, 수분 함량 95%.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3. 토마토, 리코펜 성분이 자외선 손상을 막아줘요. 4.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해요. 5. 시금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6. 조개,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좋아요. 7. 녹차, 카테킨 성분이 체온을 낮춰줘요. 단, 카페인 때문에 하루 2잔에서 3잔만 드세요. 8. 민트, 멘톨 성분이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요. 9. 요거트,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줘요. 너무 더울 때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술, 탈수를 심하게 만들어요. 2. 커피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세요. 3. 맵고 짠 음식, 체온을 더 올려요. 4. 기름진 음식,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더위 극복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오미자차. 효능 갈증 해소, 피로 회복. 만드는 법. 오미자 20g을 찬물 1리터에 4시간 우려서 설탕 조금 넣어 드세요. 2. 냉이뿌리 달인 물. 효능 해열, 소염 작용. 만드는 법. 냉이뿌리 30g을 물 1리터에 끓여서 식힌 후 마시세요. 3. 연근차. 효능 체열 내리기, 소화 촉진. 만드는 법. 연근을 갈아서 끓인 물에 꿀을 넣어 드세요. 4. 수세미 우린 물. 효능 이뇨작용, 부종 완화. 만드는 법. 말린 수세미 20g을 물에 끓여서 차로 마시세요. 5. 생맥산. 효능 기력 회복, 갈증 해소. 재료 인삼, 맹문동, 오미자를 2:2:1 비율로 달여서 마시세요. 주의사항. 민간요법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가족 중 누군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열사병 증상 확인. 체온 40도 이상. 의식 저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함. 맥박이 빠르고 약함. 이럴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즉시 119 신고. 2. 시원한 곳으로 이동. 3. 옷을 벗기고 찬물로 몸을 식힘. 4.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함. 5. 의식이 없으면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다음은 열경련 대처법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 섭취. 경련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폭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도 알아보겠습니다. 1. 옷차림은 밝은색 위주로 입으시고 헐렁한 옷 착용해주세요. 2.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외출 시 주의사항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외출 금지. 그늘로만 다니기. 30분마다 휴식. 물 항상 지참. 3. 실내에 있을 경우 실내 온도 26도에서 28도 유지. 습도 50%에서 60% 유지. 환기는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고 직사광선 차단. 4. 건강관리. 충분한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인 식사. 과도한 운동 금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폭염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의 걱정 정말 이해가 되시죠?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에어컨 사용을 아끼지 마세요. 전기요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과 서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도웁시다. 독거 어르신들을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올여름 폭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요. 우리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